삶을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쇼 오다이스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빠가 갖고 싶은 것도 다 사주시고 목마도 태워주시고 해서 좀 슈퍼맨처럼 여겨졌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빠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좀 작아 보이는 때가 오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에 치이고 때로는 가족들한테 치이는 힘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의 주제, 가장의 절규, 나는 슈퍼맨이 아니야입니다. 이 주제 처음 정해주고 나서 저는 좀 공감 못하는 게 저희 또래 주부들이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슈퍼맨을 기대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하시는 오히려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나 거기 나오는 프라이데이 어디 가서 그걸 하는 그냥 나가서 남의 신경 쓰지 않게 나 신경 안 쓰게 혼자 밥해 먹고 좀 잘 좀 지내라. 그다음에 프라이데이처럼 일이나 잘하고 가끔씩 가족 구성원으로 참여해라. 이걸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최 변호사님은 이제 40대 네. 후반의 이제 가족사는 이제 이렇다는 거고 딱 그 40대 중반인 저희는 TV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 사람 그렇게 하네? 슈퍼맨을 원하네? 뭐 이렇게 해서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반반이 저는 좀 섞여 있는 나이대별로 하는 거죠. 나이대별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연차수에 저도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슈퍼맨처럼 되려는 의지도 있었고 욕구도 강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눈에 안 띄는 거 빨리.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하고는 정말 많이 지금 좋은 아빠 얘기하고 그런데 아버지 세대들 생각을 잠깐 해보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잿더리 안에 방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법이고 떠와라 뭐. 아버지는 저 월급만 해서 딱 갖다 주고 끝이었죠.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헌법 위에 아버지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의무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버님들의 의무는 딱 하나죠. 제사상에 술잔 올리기. 그 외에는 없어요. 제사상도 와이프가 다, 어머니들이 다 차렸죠. 전부 다. 마지막에 딱 뭐 쓰고 나오셔가지고 술잔 딱 올리면 이제 철상해라. 그러면 시대 자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야 되고 또 워낙 그 세대 자체가 말 없이 아빠 밥상머리에서 말 안 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게 이 가정에서 뭔가 룰이 돼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냥 아빠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빠가 슈퍼맨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무서운 아빠 그리고 나랑 이렇게 좀 무뚝뚝한 아빠 그래서 뭐 놀러 가거나 뭐 이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슬픈 얘기죠. 저희들 아버지 세대는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독재자 별로 없으시고 독재자, 권위자 뭐 이런 식사하면서 말하면 정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큰일 나고 잘못하면 안 되는 걸로 또 우리 애 교육도 부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죠. 뭐 떨어진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교육도 시켰죠. 그렇죠? 요즘 사회가 바라는 아빠의 좋은 모습? 뭐 슈퍼맨이라고 하면은 뭐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리도 이렇게 잘하고 아이도 잘 보고. 지금은 뭐 슈퍼맨처럼 가사일도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뭐 육아도 좀 책임져주고 하는 집안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이벤트도 해주고 와이프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로 이런 아버지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저 기억으로는 최수종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 최수종 씨 있잖아요. 이벤트의 황제. 이벤트 황제. 그 당시에 최수종 한 10여 년 전쯤에 20여 년 전 가까이 됐는데 하이란가? 그때 최수종 씨 나올 때마다 저는 또 뭔 짓 하려고 저러는 거야 하고선 정말 그랬어요. 저희들 또래는 그랬어요. 진짜 그러겠죠? 진짜 그런 거겠죠? 네, 진짜 그랬어요. 최수종 씨가 너무 이벤트를 막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배려심을 보여주고 하니까 불만이 많았죠. 남편분들이. 그러면은 요즘 세대 아버지들에게 원하는 거는 그런 최수종 씨나 아니면 요즘은 요즘은 더 하더라고요. 차승원 씨 같이 요리 되게 잘하고 막 이런 멋진 요즘은 더요. 차승원 씨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차승원이나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요리도 잘하고. 짜증나. 또 요새 또 육아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니까 한술 또 더 뜨더라고. 육아도 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TV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차승원이 됐든 뭐 백종원이 됐든 뭐 요리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요즘은 또 먹는 프로그램 그 요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유행을 하니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엔 한정적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남자가 몇 명이고 남편이 몇 명이에요. 그 남편이 그 많다고 해서 그게 여자들이 바라는 그런 바라는 상이 되진 않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남편들도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미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욕보이는 일이 안 되고 이제 요리도 이제 본인들이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인 변화. 옛날에 봐봐요. 아빠들이 어떻게 앞뒤를 하고 나와. 애기 앞뒤하고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과거에? 그렇죠. 상상을 못하지.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놀이공원이 됐든 마트가 됐든 너무 좋아 보여 지금. 아이를 앞에 메고 나오는 게 이제 엄마가 메는 것보다 아빠가 메는 게 정예화가 돼버린 거지. 무지한 인간이라고.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남편상들이 변하는 거지. 그 남편한테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은 슈퍼맨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따뜻한 그 조건들이 슈퍼맨의 조건이구나. 그렇죠. 여보세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슈퍼맨이구나. 네, 그 세 분은 요리를 좀 하세요, 집에서? 저 잘하죠. 저는 아주 잘해요. 근데 변호사님은 안 하시는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저는 뭐 잘합니다. 저는 작년에 요리책을 샀어요. 직접 하시려고요? 산 이유는 뭐냐면 와이프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자꾸 이제 나 혼자 알아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섬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글쎄요. 혼자 살아가기에 자취하는 남자 혼자 반찬하는 방법 이런 조만간에 집도 따로 사시겠어요. 요리는 저는 예를 들어서 용관진 씨는 저 와이프한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챙겨주지는 않아요. 아 본인이 챙겨 먹는다 그랬나? 귀찮게 안 하고? 챙겨 먹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렇지. 그렇다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밥 줘? 라는 얘기를 안 해요. 밥 먹자 하고 같이 뭘 챙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그냥 해 먹어요. 뭐 해줘라는 얘기를 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요리를 아까 잘한다는데 결과까지 좋은 그런 잘이 아니고 이게 막 어질러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막 뚝뚝하게 이렇게 막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뭘 하나 하려면 재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귀찮아. 그래서 진짜 요리한다고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다 벌려놓고. 숟가루 어디 있어? 뭐 냄비 어디 있어? 뒷정리 잘 못해놓고. 나중에 집사람이 하지 마. 그런다고. 뒷정리 해놔도 다시 하더라고. 눈에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아니 여자들은 왜 다 물건을 따로따로 제자리에 놓으면 되는데 못 찾게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못 찾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찾는 방식으로 놓은 거죠. 생활이니까. 아니 본인이 못 찾는 고춧가루가 늘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병을 놔서 다 뚜껑을 열어보고 찾고 뭐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잔소리하는 내가 잘못하는 거야. 아우 요리한다고 잔소리하는 남편 제일 싫어.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요리를 할 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챙겨 먹고 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같이 요리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찌개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자주 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셰프가 되고 이제 집사람한테는 이제 뭐 줘 그러면 그걸 탁탁탁 준비해서 해주고 편하더라고 그러는 거. 근데 요즘은 아빠나 남편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인 남친까지도 슈퍼맨이 되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요? 여친의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이벤트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친 단계부터. 요즘 개콘에 그거 보셨나? 그 여자 기분 맞춰주려고 개콘도 보세요? 뭔 질문했는데 여자가 뭔 질문했을 때 딱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거 보면서 난 안 맞는. 그거 보면서 야 요즘은 남친들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진짜 그러나요? 모르겠어. 여친의 분위기 잘 맞췄다. 남자친구는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유부 뭐 이렇게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 요즘 그 남자친구한테도 여자들이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연애할 때도? 아니 뭐 저도 남자 사람 친구들도 많은데 보면 여자친구 눈치들을 엄청 봐요. 그때는 그렇지. 그때 그러니까 딱 요때가 그거야. 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서 왜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연애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변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일 때가 원래 이런 에서 변했던 거고 결혼하고 나면 원래 그런 제자리로 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야. 그때가 변한 거지. 그렇지. 제자리로 돌아갔으니까 뭐라 그러면 안 돼.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나 이번 크리스마스 여자친구랑 뭐 해야 될까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요. 선물도 막 물어보고. 그쵸. 선물 뭐 이벤트. 이게 도대체 이벤트는 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벤트는 거의 뭐 그런 거. 이벤트 저희 때는 없었죠. 이벤트가 뭐야? 있었죠. 안 한 거죠. 하시는 분들. 최수종 씨보다 나이 많으세요? 있었겠죠. 유재석 씨보다 나이 많으세요? 아니 저기 최수종 씨가 저기 방송 나올 때쯤에는 저 때는 그 여친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저가 결혼하고 나서 최수종 씨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 막말을 하고 막
이게 막말이에요. 애정 표현이. 근데 그 시대별로 그 남자들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최수종 씨, 요즘은 또 차태현 씨가 굉장히 사랑꾼으로. 차태현? 네. 그래요? 그쪽은 여자분들이 연예인이니까 약간 그렇게 이미지 만들어 가는 거겠지. 이미지 메이킹. 맞아. 그래,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겠지. 살갑게 막 지나다 보니까 다음날 이혼했어요. 나오던데 뭘. 그런 어떤 연예인은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 이제 부부 관계라든가 이제 내가 남편이라는 거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기도 하고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푹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저를 부를 일이 많이 없는데도 저 없으면 그런 생각은 해. 솔직히 나 들어갔어, 내가 안 들어오는 날은 혼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꼭 오빠 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그럼 그거 왜 하냐? 본인이 뭐 해줄 수 있는데 애기가 원하는 걸 나보고 해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기 내복 입혀, 오빠 애기 씻겨줘. 아 오빠라는구나. 그 오빠 소리가 옛날엔 되게 듣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저 아직도 호칭이 오빠인데 요즘엔 오빠 그러면 나에게 과업이 주어지는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다 보면 굳이 난 안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오빠가 그러면 애 목욕시켜야 되죠. 그땐 솔직히 말 이렇게 나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나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업무가요. 집에서 제가 뭐 이렇게 작성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하다 보면 오빠 그러면 오빠에서 끝나요 이제? 아빠가 돼요. 그러면 아빠 끈따라에는 이제 아빠 나 이거 좀 봐줘. 아빠 나 이거 좀 찾아. 레고를 지가야지. 왜 나보고 찾으라 그래. 이거 작아요. 그거 나보고 찾으라 그래. 그거 계속 찾다 보면 부해놔요. 안 찾아져요, 잘. 그러면 둘째는 이제 5살이니까 말이 많잖아요. 아빠 나 좀 봐. 아빠 나 봐. 아빠 나 이거 해줘. 사탕 하나도 뜯어줘야 돼요. 그렇지. 힘들더라고요. 어제도 그 딸내미 저기가 그러더라고, 와이프가. 애 그림 그리는데 색좀 칠해주는 그 딸이 요만큼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데 이만큼을 다 칠해야 되는 거야. 중노동이더라고요, 중노동. 그거 도와주는데. 그래서 다 도와주시나 봐요.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오빠 했을 때 안 가면요. 큰일 나요. 그냥 그날은 이거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조용히 사람 압박해 오는 거 있잖아요. 별말 안 해. 오빠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크게 떠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딱 얘기했을 때 조용히 오빠 이것 좀 해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괜히 막 불안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조금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도 있고 내가 나서서 막 이렇게 뭔가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덜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생각할 때 당신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이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도와주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결과도 안 좋고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애 학습에 잔소리를 해요? 아니 이쪽 그러니까 본인이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고춧가루를 기다려놓지 왜 이쪽에 놨어? 정리 좀 제대로 해. 그렇게 되면서 점점 고립화를 만드는 거. 그래서 최 변호사님처럼. 집사람이 그 전에 만약에 3번 불러 뭐 5번 부를 일이 있으면 이제는 한 3번 부르고 지금 한 2번 부를 일이 있으면 안 부르는 거. 그 요새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저 일을 하면 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안 불러요. 그래서 왜 안 부르지? 그리고 약간 좀 그렇잖아. 내 역할이라는 게 아빠라는 역할이 있는데 누구는 슈퍼맨이라고도 그러는. 그래서 이렇게 봐. 그러면 나보다 나은 거예요. 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형광등 갈 때도 집사람 어떻게 탁 뛰어. 나는 이게 한참 맞추다가 그래서 뭐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아예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으셔서 아예 바라지도 않는 거죠. 그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호르몬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저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와이프 신경 안 쓰게 로빈슨 크루처럼 혼자 달려고 혼자 다니고 해요. 씁쓸한데요. 그럴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보면 이게 아빠가 슈퍼맨이 되고 막 이 슈퍼맨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요 근래 이제 TV에서 나오고 하니까 남편이 아빠가 슈퍼맨이 돼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각자 그냥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렇게 약간 좀 뭐랄까 역할만 하면서 살아왔던 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주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때론 남편은 일하고 들어가면 아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도 혼자 생각하고 싶고 혼자 쉬고 싶고 우리가 맨날 그 싸우는 게 뭐예요? 남편 아내가 일반적으로 나는 밖에서 쭈라하고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이제 나는 일 끝나고 쉬어야 되잖아. 내가 유일하게 쉴 공간이 어디예요? 집이지. 집이에요. 난 유일하게 쉴 공간에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또 뭔가 일을 해야 돼. 아파. 근데 그 과업들이 또 주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용관 씨는 그래도 아직은 슈퍼맨이고 변호사님께서는 좀 그 단계를 지나서 로빈슨 형님 쪽으로 가고 있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과도기인 것 같은 게 지금 저는 그래. 예를 들어서 짐을 들잖아요, 집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럼 파손된 가구 같은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옥상에 갖다 놔 이래요. 아니 무슨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게 종이짝이냐고요. 옥상까지 올라가려면 4층을 걸어 올라가야 돼, 계단을. 허리 삐끗하면 요새는 병원 가서 돈이 더. 근데 어느 날 막 내가 화를 냈어. 내가 무슨 뭐죠 헬스보이야? 내가 무슨 뭐 헤라클레스야? 그랬더니 뭐 화를 내고 그래? 같이 들으면 되지? 집사람은 점점 슈퍼우먼이 돼 가는 것 같고 좀 씁쓸해요. 아니 근데 뭐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셔도 아내에게 아이에게 슈퍼맨이 돼주고 싶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슈퍼맨이 되려면 제 일 조건이 사실은 경제적인 능력이죠.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되고 플러스 아내의 가사를 같이 분담하거나 아이를 같이 놀아주거나 이런 거지. 사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게 기초가 되니까 이제 슈퍼맨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경제적 조건은 어쨌든 이제 일단은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깔고서 이제 슈퍼맨 얘기하는데 우리 그 정하나가 이제 슈퍼맨이고 싶을 때 있지 않느냐, 슈퍼맨이고 싶지 않느냐, 왜 안 그렇겠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의 아빠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빠들도 그렇지. 내 처음에 아이에게는 슈퍼맨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 없다 보니까 슈퍼맨의 그렇지. 어떤 모습이 달랐던 거고 영원할 거라고 지금의 생각해. 슈퍼맨도 저도 이제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아이들한테 뭐 이것저것 해주고 싶고 들어가면 씻겨주고 밥 해주고 자기는 잠깐 쉬어 내가 또 할게 마음은 굴뚝 같죠.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면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시달리고 내가 들어오면 아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남편한테 하고 싶고 그렇지. 그 남편은 밖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하고 듣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가서 집에 쉬- 들어가면 쉬고 싶은데.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근육이. 어. 그럼 난 가서 씻고 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기운이 쫙 빠지면서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행히 우리 아내는 이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대부분의 남편들은 들어가고 나면 아내는 남편한테 하고 싶은 거야. 어제 옆에 사는 정보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그냥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뭐 가방 샀다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도 나한테 가방 좀 사줘. 루이 똥똥. 예, 그런 것들 서로의 바람은 다른데 남편도 저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뭐 애기 목욕도 맨날 시켜주고 싶고 그렇게. 그러면 세 분은 난 슈퍼맨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되시는 순간이 언제예요? 뭐 난 이래서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때 있어요? 저는 맨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슈퍼맨 매일이 로빈슨 크루소. 희망하지도 않는다고. 아니 그 고립도 뭐죠 그거 고립된 어떤 그런 저기를 지금 그렇게 씁쓸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불안하네. 슈퍼맨인지 모르죠. 얼마 전에 와이프님의 신기를 안 건드리고. 저희 얼마 전에 TV에서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차인표 씨가 한 수상 소감이 지금 굉장히 화제예요. 알고 계세요? 또 무이상한 소리 했나 보네. 그 친구도 문제 많아요. 곤란한 사람이야. 곤란한. 차인표 씨가 수상 소감에서 자기가 50년을 살면서 느낀 거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것도 기독교. 셋째는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결혼 17년 차로서 제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와이프는 뭔가 단련이 되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힘도 세져요. 완성도가 높아지고 저보다 더 세요. 목소리도 커지고 하여튼 뭔가 이래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느껴져서 이럴 때 슈퍼맨이 아니고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앵겨 붙는 그런 나이 때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지금까지 정말 고지세계 패스해서 지금 이렇게 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고 살았는데 이제 뭐 눈치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내 눈치도 조금씩 보게 되고 근데 아이들하고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가정생활 예전에 또 직장생활 하실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아이가 어릴 때.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커가면서 서로가 그게 어색한 거야.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그럼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내 아빠가 분명히 지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살갑고 좋은 아빠가 아니지? 하면서 조금씩 뭐 얘기할 때마다 지가 커간다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느낄 이런 분위기 맞아요? 인생 설계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제는 그 든든한 슈퍼맨이 아닌가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저보다는 좀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 그렇죠. 아빠는 뭐 뭐든지 다 잘하고 그런 줄 알았다가 점점 그렇죠. 커가면서 아빠가 이제 시대에 좀 많이 뒤처지죠. 그쵸. 세상 물정에 자꾸 뒤처지고 SNS도 늦고. 아니, 변호사님은 막내가 아직 어린 막내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추기가 제일 힘들죠, 막내가. 그래도 좀 큰 애들은 좀 난데 막내는 좀 초등학교 다니니까 서로 이제 맞추기가 힘들죠, 그런 거는. 그러시구나. 그리고 와이프한테 고등학교 다니는 딸도 똑같아요. 수시나 정시제 같은 거 잘 모르고 학원도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니까 괜히 구박만 받게 되고 결국 괜히 아는 척했다가 구박받게 되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로빈슨 크루소가 돼야 되겠다. 신음 소리를 내요. 그 정도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돼야 되겠다. 기승전 로빈슨 크루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제가 먼저 부모님한테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점점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주변에 저희 또래 되면은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경우가 많고 우울한 그 경우가 많고 또 대화도 대부분 우울하게 끝나요. 경기도 안 좋고 와이프는 멀어지고 애들은 자꾸 말도 안 듣고 괜히 간섭 뺐다가 먹고 하니까 갈수록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하나 얘기를 지금 듣는데 완전 100%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그만한 어떤 뭐 전자기기 같은 거 사서 새로 막 그 기능 같은 거 찾아내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싫은 거야, 바뀌는 게. 기능 찾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물어보면 애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이것도 몰라? 꼭 이 멘트 나오죠. 왜 이걸 그리고 자꾸 귀찮게 묻느냐는 식으로. 저번에 알려줬잖아. 그럼 한번 해주면 될 거를 꼭 거기다 멘트를 붙이고 남의 가슴에다 그렇게 심장을 아우. 근데 돌아보면 그걸 우리가 했다니까요. 똑같이? 그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 이제 엄마 계시니까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뭐 TV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영화에서도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 한석규가 자기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아버지한테 TV 리모컨 그걸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면서도 화가 나는 거죠.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래. 그런 경우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내가 그렇게 엄마 이거 야, 이게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최고의 슈퍼맨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했지만 아이와 함께 좀 대화 많이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 내가 그게 좀 큰 그 아빠로서 아니면 그 남편으로서 큰 슈퍼맨이 아닌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잘 하고 계신지는 잘 몰라도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영관 씨는 지금 아이들하고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애가 조금 더 크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애가 조금 크면은 대화가 안 하는 것이 정말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때가 있다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 결론이 제가 얘기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지금도 애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네. 이제 따따따따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니까 아빠가 이걸 봐서 아빠한테 자기가 뭐 한 거면 보여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거는 아빠한테 부탁을 해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나도 이제 귀찮은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옛날에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슈퍼맨이 되기 했는데, 위해서 내가 그래 그거는 말이야 너가 이렇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해. 이제 뭐 학습한답시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런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인내심도 좋았어. 근데 요즘은 뭐를 얘가 오히려 물어봐도 얘가 나한테 물어본 적 없어도 그렇게 설명을 잘하던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아빠가 지금 얘가 오해를 물어봐서 답변만 짧게 정성껏만 해주면 되는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것도 이제 인이백인 거죠.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면서 딴 데 보면서 얘한테 그래 맞아 이러면 얘는 가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슈퍼맨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왜 엄마도 그렇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정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해주려고 막 스스로 얘는 원하지도 않아. 말도 안 걸어. 어렸을 때 말도 못하니까 말도 안 걸어. 혼자서 그래 그랬어. 아이고 너는 이랬구나라고 혼자 말을 막 하다가 이제 말을 거니까 내가 건성을 하는 거 보면서 순간 이 주제를 보면 내가 슈퍼맨이기를 우리 스스로가 핑계를 대면 이제 사회적인 찌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변해가면서 슈퍼맨이기를 거부해가고 있구나라는 씁쓸함이 부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슈퍼우먼이 돼간 거는 아닐까요? 제가 그리고 두 분은 10대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네. 제가 주변 분들 많이 보니까 어릴 때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다가 한 중고등학생 때쯤 되면은 특히 딸들이 아빠 무시하고 아빠한테 말 안 걸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언제 아빠가 슈퍼맨으로 느껴지냐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막 직장생활 하면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럼 제 그렇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와, 우리 아빠는 이거를 어떻게 몇십 년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남편 만나면 더 늦게요. 그나마 우리 아빠는 다행이요. 우리 아빠는 참 잘했구나. 그렇죠. 우리 아빠는 최고였구나. 우리 아빠가 최고다. 그렇게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 대박이다. 오늘. 근데 이제 결혼하는. 정말 뭐 아까 그 몹쓸 그 최수종이나 차인표 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슈퍼맨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맨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슈퍼맨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도 벌어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의무를 다하고 그 이상을 해줬는데 애들과 놀아주고 가사도 분담해줬는데 왜 당신은 안 그래? 애들은 왜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슈퍼맨 컴플렉스나 슈퍼맨의 부담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 가사 분담률 시간을 보면은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 여성 같은 경우 3시간인데 남자들은 30분 조금밖에 안 넘잖아요.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슈퍼맨, 말은 뭐 사회적으로 슈퍼맨 뭐 부담감이다, 뭐 슈퍼맨 콤플렉스다 이렇게 하지만은 슈퍼맨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결국 뭐 여성분 맞벌이 부부도 여성은 3시간 하는데 남자는 겨우 30분 조금 넘게 하면서 그게 뭔 슈퍼맨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이 해야죠. 여성분들 맞죠?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반칙이죠. 갑자기 나는 왜 그런 거 말 못해? 아니, 근데 너무 이미지 세탁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있었던 게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떤 공감이 좀 들었냐면 그동안 좀 너무 잘하려고 스스로 좀 이렇게 올가매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암암리의 보상.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아내도 우리 아이도 아빠가 남편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그렇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보상 심리 같은 것들. 자기가 한 거는 과장하고, 그렇죠? 예. 과장하면서 상대방 그 가족 구성원에 때 빼내려는 그런 얄팍한 남자의 심리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해쳤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슈퍼맨이기를 바라는 거, 이 얘기 자체가 나는 사실 낯설어요. 뭐 슈퍼맨이다 뭐 이런 게 되게 낯설은 단어인데 뭐 이제 우리가 주제가 이거니까 얘기를 할 텐데 흔히 우리가 이제 영상이 됐던 예전에 글이 됐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뭔가 무거운 가정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메고 말없이 묵묵히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처럼. 근데 지금의 아버지들도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들은 스스로가 나는 슈퍼맨이다라는 콤플렉스보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슈퍼맨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살죠. 근데 돌아보면 결국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 남자고 내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날 것 같은데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포장하고 사는 듯한 남자들 상이 대부분인 것 같고 또 요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모습대로 우리 가정의 모습대로 사는 그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 남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아니면 다른 가정들과 있다 보면 나는 이런 남편이 돼야 되고 이 아내는 우리 남편은 이런 남편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비교당하면서 상처받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용건 씨는 평소에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 막 부인한테 하고 그러세요? 예? 나 이런 게 힘들어. 왜 질문 한 번도 안 하다가 나한테 갑자기? 전 양반은 정하나 전 양반은 갑자기 질문하면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평소에 뭐 일 때문에 힘드시거나 한 거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꾹 참고 계시는 저는 편이세요? 털어놔요. 나 오늘 힘들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말 시키지 마? 일부러 힘들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좀 힘들면 힘들다라도 조금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지 나는 남자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집안에 들어가서 밖에 일을 드러내면 안 돼. 이러면 의미가 없지. 부부라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내가 그렇다고 막 가고 조잘 난 갔는데 뭐 했는데 오늘 뭐 최 변호사님 만났는데 그럼 좀 어때요? 최 변호사님 만났는데 자꾸 저분은 나를 공격을 해요.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를 막 상처받아 힘들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저분이 고지세게 패스했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지. 조금씩은 얘기하죠. 나 오늘 요가할 때 너무 많이 우는 것 같아. 힘들어라는 표현은 남자들의 보통 자기 방어 심리예요. 별로 힘들지도 않았는데 힘든 것처럼 해야지 집에서 일을 안 시키고 나의 보상을 해주니까. 그거 좀 솔직히 좀 있지. 그러니까 안 힘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들어가서 조금 힘든 것처럼 해야지 일도 안 시켜. 그렇지. 조금 뭔가 좀 힘든 것처럼 해야 되는데 감기 걸려도 나를 보통 이렇게 아픈 척하고 이러지 않는데 어쩔 때는 막 정말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내가 잠깐만 약 있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부인이 그때는 안 믿잖아요. 늑대 소녀인 줄 알고. 맨날 근데 정말 서운한 거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아파요. 나 정말 아파 몸이. 제가 이제 감기가 오면 언제부턴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후염이 오고 침만 삼켜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일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가면 정말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내 얼굴에 힘든 게 표시가 안 나나 봐. 그래서 내가 물어봐. 나 얼굴에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나 정말 여기가 이거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요. 뭔 말인지 알아? 너무 힘들으면 여기가 되게 아파요. 막 쓰려. 아플 정도로 막 몸이 아프면 막 피곤한데 그걸 나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이 얘기는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주고 있을 때 되게 서운해 그거는. 저는 좀 어떻게 하냐면 뭐 알아줬으면 좋겠어서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생활 패턴이 그래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면 오죽하면 집사람이 잔소리. 내가 스트레스 받아 막. 그러니까 집사람이 마스크 찾으러 다니. 마스크 어디 있지? 마스크 막 이래.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할 수도 있겠는데 난 같이 공유하고 싶거든요. 최승원 아나운서는 오달수 오기 전에도 아내분이랑 사전 녹화를 하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막 스트레스 받은 간단하게 하지. 근데 때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슈퍼맨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아빠들이. 나도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돼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빠가 돼 있는 거지. 시대의 흐름 또 변하면서 또 슈퍼맨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내가 남편을 연습해보고 남편이 된 것도 아니고 아빠를 연습해보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힘든데 결국에는 사회생활도 하나하나 새롭게 부딪혀가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받는 우리 남자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아로서의 어떤 괴로움들이 많이 있죠. 어느 순간 와이프는 슈퍼맨 같은 남편, 아이는 슈퍼맨 같은 아빠를 원할진 모르겠지만 난 지금 용가 씨 얘기 중에 굉장히 공감 가서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설픈 아빠예요. 사실 슈퍼맨이긴 이전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성하고 또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아빠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족들은 혹시 알까? 제가 가정 안에서 대화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도 어설프다. 그리고 아빠도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니까 아들도 어설퍼요. 걔도 한 번 아들 역할을 해봤지 두 번씩 안 해봤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 이유가 그런 것도 하나가 있어요. 오늘 오달수에서는 가장의 절규 아주 생생하게 세 분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공감 키워드로 마무리해볼까요? 절규까지 갔었나? 지금 오늘 세 명이 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옛말에 돼지 야구라는 말이 있어요. 큰 지혜나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거나 어리석어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요즘 슈퍼맨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슈퍼맨이라고 할 때는 돈 잘 벌고 이벤트도 잘하고 와이프한테도 잘해주고 애들을 육아도 잘하고 가사도 분담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출한 능력이나 사실은 보여주기식의 뭐 그런 식의 능력 이런 것을 과연 가족들이 원하는 그 아빠나 그 남편의 모습일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태종 아나운서가 뭐 수다 떠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소통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실제 슈퍼맨이 아닌가 싶어요.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낮은 자세로 가족과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슈퍼맨 아빠 슈퍼맨 남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돼지 야구. 저는 오늘 공감 키워드 이거 준비했어요.
파이팅! 이걸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라고 해서 다 풍족하고 아빠라고 해서 다 완벽하고 아빠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아빠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알고 또 아빠도 힘들고 아빠도 외롭고 아빠도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응원보다 더 큰 응원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들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화이팅 하는데 우리 가족들의 응원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 합시다. 오늘 저 건강 키워드는 화이팅입니다. 네. 아빠 힘내세요가 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저는 딱히 뭐 어렵게 생각 안 했고요. 그냥 배트맨 생각이 나더라고요. 슈퍼맨 하면 떠오르는 게 배트맨인데 그냥 슈퍼맨이나 배트맨 우리가 상상 속에서 재밌게 봤던 영화 속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맨은 배트맨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어떤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봤던 그런 어떤 그 공상 영화 속의 주인공들 그런 즐거움의 어떤 주인공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배트맨, 슈퍼맨 친구가 배트맨 아닌가요? 그렇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친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슈퍼맨 친구 배트맨인데. 저 아빠도 응원이 필요한 아빠야. 그래서 내 생각이 전달이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공간 키워드는 괜찮아요입니다. 조금 어설퍼도 서툴러도 괜찮아요 라는 뜻에서 우리 아빠들 남편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역할 두 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밖에 안 하니까 어설플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네, 천만요정 배우 오다이스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예. 계속됩니다. 쭉!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and carry on.